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반등을 더 이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낙폭을 더 이상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이런 악재 가득한 시장 상황 속에서 종목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나눠봅니다. 종목 상담도 2부에서 활짝 열려 있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점검합니다. 자, 시황 상황 보시면 2001포인트 2000선 위에선 움직이긴 하고요. 버텨주긴 하는데 힘이 많이 없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2004까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올까, 그리고 이제 낙폭을 좀 더 줄일까 싶었던 시장이 2시 20분께부터 다시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2000포인트는 그래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오늘 구원투수 역할 제대로 하네요. 기관이 3029억 원, 특히나 연기금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 산 날이 있었나요? 3581억 원을 단 하루에 매수를 가져갑니다. 투신이 307억 원 정도 들어오는데 투신 같은 경우에 하락을 많이 하다 보니 투신권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포트에 새로 담는 오늘 매수를 하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선 프로그램 매도가 로스컨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 1319억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매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매수 전환했고요. 기관 삽니다. 외국인 3,381억 원.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을 선물 쪽이나 현물 쪽이나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20선은 지지를 받습니다. 0.28% 하락하고 보합권까지 조금 전에 올라갔었는데 다시 밀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흐름 보시면 비슷합니다. 쭉 올라가다가 보합권 수준에서 맞고 내려오는 모습 또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기관 외국인 사는데 기관이 결국에 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기관 매수 24억 원 나오는데 주로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네요. 이거 연중 최고치 찍었습니다. 1196원 80전인데 1200원 열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1196원 80전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일단은 미국 쪽의 파월 의장의 연내 1회 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확실시 되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멈출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 달러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국내 경기를 둘러싼 잡음들이 있기 때문에 원화는 약세가 되고 이러다 보니 디커플링 나면서 1200원 부근까지 현재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이트리스트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지금 관세 추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치고는 시장이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시장 상황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990선도 깨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내 좀 빠르게 전환된 모습이죠. 말씀하셨던 대로 기관에서 강하게 거래소를 매수해 주면서 어느 정도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장 초반에 장 시작 전부터 신라젠의 이제 임상 중단 권고 사건이 나오면서 바이오 섹터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오늘 장중에 아시다시피 10시쯤에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 제외하는 조치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미국이 또 중국 쪽으로 다시 또 압박을 하는 모습, 관세 추가 부과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다 뜯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부과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과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좀 인식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백색 국가 지정도 오히려 계속적으로 되어 왔던 이슈고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소재, 장비 업체들 급등세를 거꾸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라젠으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주들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부분이 바이오 섹터의 최대 악재였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바닥에 방점을 찍는 사건으로 보고 일단 저점에서 일정 부분 종목들이 좀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모습들도 일정 부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하지만 하락세는 멈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궁극적으로 일단 8월달 같은 경우도 MSCI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중국과 이제 사우디 편입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요. 8월 말경에 있게 되겠습니다. 27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거래소는 조금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8월 더 힘든데요. 8월 중순을 지나면서는 조금 코스닥 쪽에서는 좀 숨통이 트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소재 섹터를 많이 강조해 드렸었습니다. IT 소재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렸었고요. 해당 종목들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 오늘도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 계속되는 공격은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국내 산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내재화라든지 국산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될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일단 삼성이 여러 가지 벤더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하면서 일본의 비중을 좀 줄어들게 만들면서 향후 일본에 대한 압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본의 산업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급락하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다라면 일본도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려왔던 대로 소재 섹터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섹터하고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섹터주들 오늘 참 강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종시마다 관심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의 공격이 아니더라도 산업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 쪽은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서 좀 더 커지고요. 2차 전지 소재도 지금 니켈 같은 경우 가격 급등이 있어가지고 소재 섹터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향후 한 5년 동안은 계속 전기차 소재주들에 대해서 관심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좋아지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일본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아까 대국민 담화 대통령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지수가 좀 빠지고 있어서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시장 자체는 지금 2000선을 전후로 해서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점 1989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지선 마지노선 놓고 보시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투자자분들한테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갈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적정한 손의 조정이 나오면 그때 포착하고 아니면 또 바로 자르고 이러면서 단기 대응을 좀 하시면서 시장 좀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오늘 같은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딱히 사자 이런 측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볼만한 종목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계속 말씀드린 대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 이런 쪽들 계속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덕산 네오루스나 이녹스 첨단도 워낙 좋고요. 그다음에 LG 머티리얼즈라든지 LNF 같은 소재주들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좀 좋습니다. 그 외에 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다시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브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후성 그동안 그랬었죠. 또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부분 또 최근에 이오테크닉스까지 해서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약간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워닝 머티리얼즈를 보자라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도 많이 오른 동안 좀 못 올랐고요. 기본적으로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실적 부담이 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일본이나 그런 관련된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스플레이 섹터와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바닥을 치고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회복되는 구간이 나온다라면은 공정용해, 공정가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원익그룹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셉니다. 원익그룹 자체가 삼성 쪽 의존도가 세기도 하지만 소재 섹터 쪽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워닝 IPS라든지 KC텍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한 부분이고 워닝 QNC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워닝 머티리얼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바닥권에서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급등락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 안정감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졌을 때 22,000원대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24,600원인데 아까 제가 이 종목을 골라놨을 때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24,000원 아래권에서 시장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사보시면 어떨까요? 23,500원 정도 기준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선은 한 22,000원에 두시겠고요. 그다음에 매수하게 된다라면은 변동성 좀 있겠지만 26,000원을 좀 강하게 넘게 되면 좀 추세가 다시 강화될 수 있겠는데요. 26,000원 기준으로 해서 최소 27,000원, 최대한 29,000원까지 해서 한번 시장 대응해 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한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다시 코스피가 2,000선이 무너졌고요. 코스닥이 620선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좋지가 못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또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 좋은 종목들 어떤 대응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가람 전문위원, 마테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가람 위원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GNC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디젤 엔진 발전 사업, 그러니까 비상 발전기를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고 신성장 동력으로는 바이오가스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3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나 증가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데이터용 센터, 이제 IDC 비상발전기 매출이 118%나 급증을 하면서 외형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등과 같이 국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IDC를 증설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는데 GNC 에너지가 이 국내 IDC용 비상발전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70~80%대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 GNC 에너지가 되겠고요. 또 주력 사업인 비상 상용 발전기 부분에서 최근에 클라우딩 컴퓨팅하고 이제 빅데이터, 그다음에 네트워크 가상화 등과 같이 이러한 부분이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발전기의 수요 또한 굉장히 또 동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도시바에서도 정전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 최근 들어서 제가 출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도 정전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그걸 겪으면서 떠오른 게 이 비상발전기 관련주를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종목이 바로 이 GNC 에너지가 되겠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 5G가 상용화로 하면서 이제 급증할 데이터 트래픽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이 IDC를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에서 시적 개선이 굉장히 잘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회사인 지앤원 에너지하고 한빈 에너지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연내에 자회사인 지앤원 에너지가 코스닥에 상장이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이슈까지도 따라서 붙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다 할 추세적인 모습이 나타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지금 상장 이후 쭉 횡보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가 붙기 시작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한 차례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5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쇼박스가 되겠습니다. 이 쇼박스 또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오리온 홀딩스 그룹 계열에 있으면서 영화 제작도 하고 투자와 배급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모두 아실 겁니다. 봉오동 전투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큰 수혜주가 되겠다. 왜냐하면 봉오동 전투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해서 독립군이 승리를 하는 장면을 스토리로 담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의 호응을 충분히 얻어내서
굉장히 좀 크게 흥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쇼버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5편밖에 개봉되지 않았지만은 2019년도에는 7편을 라인업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박스오피스 내에서도 점유율을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설경구, 조진웅, 이제 김사랑이 출연하는 퍼펙트맨하고 이병헌, 이성민, 곽도원이 등이 출연하는 남산의 부장들과 같이 출연진이 굉장히 좋은 기대작들이 하반기에도 현재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내년 2020년도부터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 제작이 되겠는데 이게 인기 웹툰 지적재산권을 확보를 해서 드라마 판권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작하는 게 JTBC에서 2020년 2월부터 이태원 클라스라는 것을 방영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웹툰이 이제 다음에서 이제 올라온 원작이 되겠는데 평점이 9.9점이었고 페이지 뷰가 무려 2억 9천만 뷰를 기록한 굉장히 인기 많았던 웹툰이 되겠는데 이 외에도 대세녀의 메이크업 이야기라는 것도 드라마로 현재 제작이 단계에 있다라는 부분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지속적으로 웹툰과 소설과 같은 이제 흥행하고 있는 이 IP들을 활용을 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쇼버스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가의 위치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시장이 하락인 가운데 이 종목은 추세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모습도 한 가지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일봉상의 차트의 모습입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이 3,600원 아래였어요. 240일 이동평균선과 맞닿았을 때 맨 처음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로 추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바닥권에서 추가적으로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 되겠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지만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하게 또 올라가고 있고 8월 7일 날이 봉오동 전투 개봉일입니다. 그 전에 시사회에서의 평가가 올라올 거고 8월 7일 이전에 이제 예매율이 뜨기 시작할 텐데 그 예매율과 그 이후에 관객 수에 따라서 쇼박스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하겠다. 어저께의 고점 부분이 저항대이긴 하지만 지금 거래량과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저항선이 4,000원 위 안착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한 여력이 남아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나 조금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되겠는데 해마라 푸드 서비스는 외식 프랜차이즈인 맘스턴치하고 화덕피자와 치아바타를 가지고 있는 붐바타를 현재 브랜드로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와 또 다르게 또 가공식품과 또 식자재 유통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데 대표 제품인 싸이버거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수제버거의 컨셉이 대중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들을 얻으면서 인지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업체가 되겠다. 그리고 현재 가맹점 수가 1,190여 개 이상 되면서 이제 국내 버거 브랜드로 점포수로 봤을 때 국내 규모가 2위권에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또 4월 달부터 배달의 요기요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400여 매장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점포들이 주문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에 따른 매출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버거 대비 단가가 높은 치킨류를 또 배달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이 배달앱의 경우에는 최소 주문 가능한 금액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야지만이 배달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점포당 매출이 또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브랜드인 붐바타는 샌드위치하고 피자 위주의 프랜차이즈로서 버거 대비 원가 구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이에 따른 수익성이 이 동사에 굉장히 좀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겠고 이 붐바타가 현재 8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장도 빠르게 확대가 될 가능성도 놓고 있습니다. 또한 맘스터치의 대표적인 버거인 싸이버거뿐만 아니라 인크레더블 버거하고 언빌리버블 버거까지 굉장히 판매량이 증가세에 있는 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HMI 시장에도 진출해서 실적 전망 또한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맞춰서 현재 주가의 모습도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상의 차트 화면이 되겠는데 이 해마라 푸드 서비스는 주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안에 들어와서 하단의 지지를 받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밀려서 빠지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고 실적 발표가 좋게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또 추세 상승도 가능하겠다라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3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컴퍼니 K가 되겠습니다. 이 컴퍼니 K 오늘도 1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장중 18%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도 되겠는데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벤처 캐피탈 제공 업체가 되겠고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굉장히 주력 사업으로 현재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와 바이오, 또 의료, 이 ICT 제조 등의 세 가지 분야에 90% 이상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또 이 컴퍼니 K가 이게 방송정보통신 전문 투자 조합의 청산을 완료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수익률이 원금 대비 325%를 나타냈고 내부 수익률은 23%, 펀드 기준 수익률은 5%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40억 원의 성과 보수를 수령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현금 확보를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또 이 부분에 투자를 한 바이오 쪽에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가 글로벌 제약사인 베링거인겔 하임한테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기술을 이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업화까지 달성을 하게 되면은 최대 2자릿수의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고 이 브릿지 바이오가 내년에는 IPO를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컴퍼니 K가 되겠다. 그리고 영화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1,000만 관객가 넘어간 기생충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300% 이상 기록을 한 게 이 컴퍼니 K인데 이 회사가 봉오동 전투에도 투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8월 7일 날 봉오동 전투가 개봉을 하게 되겠고 그 이후에 손익분기점은 넘어가는 실적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컴퍼니 K한테도 수혜가 분명히 돌아올 것이고 봉오동 전투에 대한 수혜도 이 컴퍼니 K가 종목으로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4분기에는 50억 원을 출자를 해서 1,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반기에도 굉장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가의 위치를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 주가에 코스닥, 코스피 모두 하락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계단 형태의 상승 파동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11,000원대, 11,000원과 12,000원대의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겠는데 어저께 이미 한 차례 소화를 해냈고 오늘은 소화 이후 안착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다음 주에도 이 12,000원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세틀뱅크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세틀뱅크는 전자금융 및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가 되겠는데 이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가상계좌 중개 서비스와 펀뱅킹, 간편 계좌 결제, 그다음에 PG 서비스 등과 같이 전자금융 및 결제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현재 영위를 하고 있고 농협은행과 네이버페이, 이베이 코리아 등과 같이 각 시장별로 주요 플레이어들과 장기간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 또 하나가
국세청과 관세청, 대법원, 특허청, KT, 한국전력 등과 같이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190여 개하고 또 지마켓, 옥션, 쿠팡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하고도 가상계좌와 펀뱅킹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큽니다. 부동의 1위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가고 있는 게 이 세트뱅크가 되겠는데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가 해외 진출을 하려고 이제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해외 페이 업체와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이게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하반기에 가시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대한 이슈도 받아볼 수 있겠고 매출액을 보게 되면 올해에 7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164억 원으로 24%나 증가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만큼 가파른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 부분 거래 규모와 이 건수 증가가 호시적으로 견인을 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핀테크가 앞으로도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고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잘 잡아놓고 수익을 낸다면 굉장히 또 크게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이 핀테크 관련 종목이 되겠다. 그래서 핀테크 업종을 좀 잘 보셔야 되겠는데 세틀뱅크 같은 경우는 상장 때 희망 공모가가 밴드가 44,000원에서 49,000원이었는데 이를 넘어서서 공모가가 55,0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렇다할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현재 공모가보다도 하회를 하고 있고 희망 공모가보다도 현재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놓고 봤을 때 3,500원을 이탈하지 않고 3,500원을 지켜주면서 현재 반등도 나타나고 있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매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인 이 종목이 되겠고요. 차트를 다시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이젠 공모가를 상회할 수 있는 모습도 한 차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도 컴퍼니 K처럼 거래량까지 수반되는 모습이 다음 주에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급상승보다도 계단형 상승까지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틀뱅크까지 5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주마태 대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램테크놀로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1차 추천을 했고 월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해서 1차 목표가는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목표가를 제시를 하면서 다시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네, 동사는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OLED 마스크 세정액 및 식각액, 박리액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2001년 설립이 되었고요. 동사가 생산하는 화학 소재는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국산화 기술 도입에 성공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램테크놀로지의 매출액의 80% 이상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를 통해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겠죠. 디바이스 미세화나 고집조화의 필수적인 소재인 저렴막 식가격 부문에서의 매출 증대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이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해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성장세가 높게 점쳐지는 시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공장 신설 등 설비 투자로 인해서 동종 업종에 비해 다소 높은 부채 비율은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된다는 것은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플로린, 폴리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고 오늘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면서 이제 동사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선 세종이 제품은 반도체 및 OLED 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재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는 반도체 웨이퍼 세척에 쓰이는데 동사가 구선에 성공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차트의 모습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이제 상승하는 이제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 오늘은
10,000원을 터치를 하면서 이제 밀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목표가는 10,000원을 설정해 드릴 텐데요. 재차 10,000원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00원은 또 자릿수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위 자릿수 저항이라고 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사실 이건 어제 해서 추천하는 종목인데 오늘 또 목표가로 정해놓은 10,000원을 터치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목표가를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주가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적절한 위치고요. 또 차트 모양상에서는 매물대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해서 월요일날 상한가 하듯이 또 오늘 추천드려서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상한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7,500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동아화성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화성은 자동차 및 드럼 세탁기, 가전용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자동차 엔진 및 각종 부품을 연결하는 인테크 호스와 연료 공급기, 그리고 엔진 오일 누유 방지용 가스켓, 그리고 드럼 세탁기용 도어의 누수 방지 고무 제품인 도어 가스켓,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차 수소차, 넥소에 공급되는 흡기 배기 호스를 신소재로 만들어 생산하고 있어서 수소차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죠. 중국에도 생산 법인을 둔 동사는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GM이 생산하는 전기차에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무 가스켓 제조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사는 전기차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은 매년 40% 정도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동아화성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기차용 모델에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온 고분자 연료 존재 기술력으로 보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3월 R&D 센터에 수소 연료 전지팀을 신설해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R&D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동아화성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올라갔을 때 동반 상승을 했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정과 상승을 반복을 해왔습니다. 차트 흐름상 일봉상에서는 24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동아화성은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나는 굉장히 알짜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수소차 중에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Y솔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Y솔은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RF, 곧 라디오 프리퀀시 솔루션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 공급하는 전자부품 설계 및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Y솔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소필터, 소는 서피스 어쿠스틱 웨이브 필터의 약자인데요. 이 표면 탄성파 여과기는 고주파 기술을 기반으로 휴대폰 통신 시 특정 주파수만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핵심 RF 부품입니다. 2010년부터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LTE 방식의 4세대 통신 시스템이 확장되면서 폰당 탑재되는 필터의 개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소필터는 반도체 생산 및 조립 공정을 통해 생산되어 당사를 통한 직접 판매 또는 중국 천진 소재, 천진 위성전자 유한공사를 통해서 간접 판매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G 스마트폰의 소필터는 50개가량 채용되는데요. 5G 스마트폰은 60에서 70개까지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5G 관련주수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고 매출 또한 증대할 것입니다. 이 밖에 당사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소필터 내장용 모듈과 스마트 TV, 그리고 무선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무선 기능의 독자적 수행 영역을 모듈로 하는 RF 모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RF 모듈은 휴대폰에 채용되는 소필터 내장용 모듈과 스마트 TV에게 적용되는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 모듈 등이 있는데 스마트폰용 부품의 복합화, 소형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모듈 제품은 지속적인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한 와이어리스 모듈은 블루투스, 또 와이파이, NFC 모듈 등으로 확장이 되어서 스마트 TV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생활가전, 사무기기, 난방기기, 차량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응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매출액이 작년도에 4,400억, 영업이익이 568억, 당기순이익이 448억인데 시가총액이 4,000억에서 4,1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보겠는데요. 26,000원까지 상승을 하고 7월 달에 전체적인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약간의 조정이 왔습니다. 전체적인 주가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고가 대비 조정이 깊지 않았고
한 15에서 20% 정도의 조정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저가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볼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다시금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설정한 목표가는 18,000원이고 손절가는 15,700원입니다. 현재가는 16,750원인데요. 18,000원대까지의 무난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영인 프론티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프론티어는 항체 제조 및 항체 신약 개발, 생명공학 관련 과학기기 판매를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맞춤형 항체를 개발, 제조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4세대 바이오 산업의 핵심 트렌드인 항체 분야에서 2000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그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큐포라고 하는 휴먼 프로테온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생명공학 프로젝트인 프로테오믹스 프로젝트의 항체 공급 핵심 파트너가 됐고요. 이 밖에도 세계적인 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과 국내 병원, 학교 등의 항체를 공급하고 있어서 바이오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인 프로티어 측은 다양한 생명공학 장비를 국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등의 관공서, 연구기관 및 병원 등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유전자 증폭기는 실시간으로 바이러스의 핵산을 검출하고 정량할 수 있고, 또 자동 핵산 추출 장비는 전 실험 과정을 자동화해서 감염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바이러스 시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동사는 유세포 분석기, 또 자체 개발한 엘리사 키트 등 바이러스 감염 및 진단에 응용 가능한 다양한 장비 및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종플루 확산 시나 메르스 발생 때 관련 장비 및 제품들의 주문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고위험군의 바이러스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B 프론티어라는 독자적인 항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 연간 2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작년에는 사상 최대 매출인 390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신약 개발에는 항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신약 개발이 지속될수록 동사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이제 청센법을 통과하고 또 본회의에 거쳐가지고 또 청센법을 완전하게 통과시킬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화평법, 화학물질을 치료하는 관리, 그런 평가, 이런 화평법에 관련된 것도 좀 논의가 됐습니다. 또 화평법이 또 통과되면 동사의 주가는 또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15,000원까지 올랐었죠. 15,450원까지. 제가 5월달에 추천해서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했고 6월, 7월을 거치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의 끝자락에 있는 지금이 또 매수의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2,000원, 12,000원을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9,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파세코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는 제가 또 6월달에 추천을 해서 좋은 또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그간 이제 장마를 거쳐왔지요. 때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폭염이 일찍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했으나 그러나 또 장마가 또 잊어지면서 이제 폭염이 수그러들었고 또 지금은 또 폭염이 잦아드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폭염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뭐 예년 같았으면 8월 중순이면 폭염이 끝날 수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또 8월 말까지도 폭염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세코를 또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파세코는 선풍기와 에어 서큘레이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에어 서큘레이터 등 이제 여름 가전 제품의 판매가 이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최근에 홈쇼핑에 이 동사의 제품을 내보내면서 완판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DC 모터를 사용해서 성능과 정숙성에서 경쟁력을 보이면서 급성장하고 있고요. 기존 주방 후드에 기본으로 장착해 사용하는 댐퍼 같은 경우는 외부 공기의 역류가 발생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기구와 기본 장착된 댐퍼 사이에 전기를 필수로 연결하는 전동 댐퍼를 추가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파세코는 특히 이제 갖고 있는 기술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동력 방지 기술을 채택을 해서 실리콘 밀폐를 통한 냄새, 미세먼지, 담배 연기 등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무동력 역류 방지 댐퍼는 기존의 댐퍼 제거와 동시에 설치 가능하며 모터가 없어서 소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동력이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댐퍼 부분에서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고요.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실외기 일체형 형식의 에어컨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폭이 약 30cm로 제품이 외부로 노출 안 되는 슬리밍 형태는 파세코가 처음입니다. 삼성전자의 정품 컴프레서를 탑재한 이 에어컨은 6평형으로 일반적인 에어컨을 설치할 때처럼 설치 기사가
출장을 해가지고 뭐 벽 타공, 배관 등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창문만 있으면 에어컨을 직접 설치 분리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홈쇼핑에서 판매가 될 때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고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됩니다. 바야흐로 이제 폭염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동사의 이제 주가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00원까지 오르고 주가 조정이 9,000원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가 지지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봉의 이제 61선에서의 저가 지지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000원대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0,000원을 제시해 드릴 테고요. 손절가는 8,000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세코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지금 2,000선이 무너질까 말까 하는 모습들 계속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 K였는데 뭐 잘 갔죠? 굉장히 잘 갔습니다. 예. 그것도 어저께 말씀드린 종목이었죠. 예. 어저께도 단기 추천 종목으로 컴퍼니 K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18% 장중에. 추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뭐 예. 장중에는 최대 18%였고 지금 현재 15%의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도 나타낼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물론 고비 때는 지금이 좀 앞에 매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고비이긴 합니다만 11,000원, 11,600원 요 정도 라인을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2차적인 상승도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죠? 신규 매수는 다음 주에 좀 눌림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오늘 근데 말씀드립니다. 참아달라.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신규는 오늘 좀 참아달라 말씀해 주셨고요. 컴퍼니 K에 이어지는 오늘의 단기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 오늘의 단기 추천주도 저는 컴퍼니 K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신규 상장 종목에다가 저가를 굉장히 잘 다져놨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굉장히 좋게 형성되어 있고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보여드리자면요. 이 아래에서 현재 아래 검은 선이 25일 이동평균선이 되겠는데 저는 20일 이동평균선보다도 20일보다는 25일을 조금 더 보는 편인데 저가가 25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타서 이전에 돌파 나오고 상승 나타났다가 눌림이 정확하게 2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간 종목이고 오늘도 이명균형표 상에서의 구름대를 돌파를 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 차례 물량 소화가 나타났었고 지금 현재 물량 소화가 다 끝나면서 이제는 쌓여있는 물량이 그닥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는 12,000원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앞에 나와 있는 매물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위에 많이 쌓여있지 이 가운데는 매물들이 많지 않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월요일 날 이 종목이 눌림이 좀 진행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1,650원, 1,6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횡보가 나타나거나 1,650원 오기 이전에 11,000원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양봉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또 공략 포인트까지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다음 주에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시고 추가 매수를 할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만 소액으로만 진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전략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은 다음 주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수익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컴퍼니 K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퍼니 K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마태 대표는 지난 시간에 가온미디어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회사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네, 실적 좋습니다. 예. 지난 추천 이후로 5에서 6% 상승을 했는데요. 잘 갔죠. 그래도 하락장이 이만하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회사의 프리미엄 셋톱박스 경쟁사가 없어요. 경쟁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또 3분기, 4분기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실적은 또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 14,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었죠. 그리고 일봉에서는 이제 120선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적 부분들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쨌든 뭐 경쟁이 있으면은 좋은데 현재 솔직히 경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 프리미엄 셋톱박스가 유럽으로도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 기대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11,000원 이상대까지 기대하시면서 지속해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미디어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요? 이제 폭염과 관련된 종목 파세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달, 6월달 뭐 좋은 상승을 기록해서 그렇죠. 앵커님도 아마 수익 종목으로 좋게 보셨죠? 네. 예, 좀 파세코 좋은 종목으로 서로가 의견을 나눴던 종목인데요.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을 서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당시에.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정을 잘 거쳤어요, 다행히. 만약에 폭염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더 상승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이게 장마에 때문에 좀 주춤거리지 않았을까. 한번 홈쇼핑 나올 때마다 완판이에요. 창문형 에어컨. 대기업이 들어오기는 좀 애매하죠. 창문형 에어컨 작고 또 개인이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또 뭐 댐퍼라는 그 부분, 뭐 소음이 적다 그랬죠. 진동 소음도 적고 또 실외기가 필요 없고 이사할 때 굉장히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사할 때마다 뭐 설치기사 불러가지고 또 추가 비용 내야 되고 이런 부담이 되는데 이거는 뭐 여성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폭염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파세코가 적절하지 않는가 매수하기가. 그리고 또 3분기, 4분기 또 이르게 되면 이 미세먼지죠. 이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거, 냄새를 잡아주는 바로 그와 같은 기술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 관련주로서도 손색이 없고 겨울 관련주도 손색이 없다. 그래서 목표가 10,000원은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9,000원대 초반, 또 9,000원이 더 깨지면 좋겠죠. 매수 적기로는. 그런 관점에서 파세코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파세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가람 위원님 오늘 컴퍼니 K로 그냥 방송 다 하시기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내부 관계자까지는 그건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네, 예. 그건 아닌데 흐름이 워낙 좋아서.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주려고 또 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또 굉장히 또 잘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특징주까지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중에도 18%나 올라갔고 오늘만 보더라도 17%세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저가가 마이너스 15%였고 고가가 15%입니다. 30% 이상 상승이 나타난 종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대비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생충에서 수익률을 300% 이상 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봉오동 전투에 투자를 한 부분이 이슈를 받고 있는데 사실 뉴스에 언론에 나온 거는 바이오에 대한 투자의 부분, 제약바이오가 원체 좋지 않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투자한 이 바이오 회사의 기술 이전은 부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또 나중에 부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뭐 기대감도 더 가져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이 봉오동 전투가 지금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해졌고 오늘 담화문에서도 일본한테 더 이상 지지 않겠다. 이런 멘트를 했는데 이 봉오동 전투가 우리 독립군이 일본을 이기는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감정, 이 반일 감정에 따라서 봉오동 전투가 이 전투에 대한 이 영화도 다시 한 번 더 기생충처럼 1,000만 관계 이상 가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다라는 점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약하더라도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정확한 이슈가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을 잘 선정한다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시장의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 수급은 또 이렇게 강한 종목에 더 들어올 수 있겠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오늘 어제보다 더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제보다도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점 부근에 왔지만 밀리지 않고 오히려 고점에서 고가 마감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 주에도 단기적으로 상승도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특징 종목으로도 컴퍼니 K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퍼니 K 말씀해 주셨고요. 주 대표님 특징주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특징주 아까 추천드렸던 램테크놀로지인데 네. 지난주 금요일 오늘
장중에 17% 동일하게 올랐다가 이제 주가 눌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의 기술 수출 규제와 관련된 종목들 지금 오후 2시 이후에 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동사도 좀 빠지고 있고 램테크놀로지,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또 유천화학, 한일화학 등등 빠지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완전히 추세가 꺾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램테크놀로지만 봤을 때는 이제 매물대 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8,100원을 무너뜨리면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 지지를 잘 받는지를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시호가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살짝 무너지네요. 1998.51포인트. 오늘 2,000선을 지켜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일단 뭐 장중에 계속해서 2,000선 지켜주다가 후반에 좀 밀려 내려가는데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1,696까지 밀리거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다시피 1987이 오늘 저점이고요. 오후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2,0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3시 이후부터 좀 꺾여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기관 개인사입니다. 기관은 뭐 오늘은 연기금의 날입니다. 연기금이 무려 4,600억 원. 올 들어서 뭐 하루에 산 물량으로 오늘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4,600억 원 사고요. 투신이 309억 원 삽니다.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도 뭐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지속적으로 밀리고 현대차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시총 5위까지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LG화학은 시총 6위에 있겠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현대모비스 순으로 쭉 내려가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시총이 또 바뀌었네요. 시총이 5위부터 한 7, 8위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이 좀 심한 상황인데 셀트리온이 어느새 시총 8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4% 하락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위기가 촉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섹터는 좀 다릅니다. 같은 쪽이어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4%가 투심으로 밀려 내려가고요. 통신중 오늘 지금 선방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617인데 620선 회복이 안 되네요. 코스닥도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608부터 622까지 보합권까지 다시 꾸준하게 올린 뒤에 또 다시 빼는 모습이어서 좀 답답한데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 동반매수 들어옵니다. 외국인 644억 원, 기관이 81억 원 삽니다. 기관은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동반매수 해주는데 투신이 좀 팔고요. 개인이 698억 원 팝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 자체가 힘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뭐 5%씩 빠지고 헬릭스미스가 5.35 빠지는데 일단 신라젠 3상이 지금 미국 쪽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헬릭스미스도 지금 임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지금 불안감입니다. 헬릭스미스에 대해서는 뉴스로 플로우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감으로 이만큼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펄어비스가 지금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신라진 시총 6위까지 빠졌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한가고요. 하한가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KMW 슈젤,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만 상승합니다. 자, 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8월 들어서 두 번째 거래일이고요. 첫 주말이었습니다. 2,000선이 지금 깨진 것으로 동시호가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수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이슈도 많았고요. 시장 상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오늘 지켜될 자리는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단기 반등도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예상은 조금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뭐 이슈만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녁 9시 반에 미국에서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FOMC가 얼마나 정당했는지도 가늠을 해볼 수도 있겠고 또 중요한 이제 향후에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좀 지표가 됩니다. 그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는데 지난번보다는 일단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둔화치보다도 시장 예상치보다 실제 지표가 더 악화, 더 하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 번 더 실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반대로 시장 예상보다
고용 지표가 좋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 번 더 누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용 보고서를 다 같이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나라 옵션 만기도 있고 월요일 날만 보더라도 차이신 서비스업과 다음 주에 미국은 제조업과 생산자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또한 굉장히 많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을 앞두고 나서는 우리나라 지수의 변동성도 가능하겠고 그 외 미국의 연준 위원에 대한 발언들도 매일같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이 좀 다음 주에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서의 박스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등락만 거듭을 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 같은데 지금의 자리를 깨트리기보다는 반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코스피 차트 월봉 보시면은 아래에 이전부터 있었던 저점 자리인 1991포인트, 1991에서 1985포인트 사이에서는 오늘 저점을 형성해 주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월봉상 이목균형표 상에서 후행 스팬을 보더라도 이 후행 스팬이 구름대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근데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더 빠지기보다 상승,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도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큰 폭의 하락도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봉 자리를 보게 되면은 갭으로 빠졌고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면서 빠졌기 때문에 하락 패턴을 정확하게 보여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987 라인, 결국엔 1990 라인을 지키면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여기 5선, 5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는 자리까지 약 한 2개 정도의 양봉의 모습을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월요일과 화요일이 될 텐데 그럼 목요일 옵션 만기 전인 수요일 날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이 나타나면서 20에서 3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5일 이평선을 저항을 맞으면서 급격하게 하락이 나타나는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코스피의 위치가 되겠고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607 오늘 607 라인을 지키면서 반등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5일 이동 평균선은 올라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다행히 5일 이평선 저항 맞은 다음에 양봉을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하락 마감이긴 합니다만 양봉 아래에서의 양봉 마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코스닥 지수도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코스피 지수가 MSCI에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수급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이루어지면서 낙폭과대가 이루어진 코스닥 쪽에서 오히려 반등세가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종목별 장세가 다음 주에 펼쳐지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수 관련 종목도 분명히 가긴 할 텐데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눌림에서 저점 매수를 보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물려서 고생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눌림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보시면서 하면 좋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 종목이나 다 들어갈 게 아니고 분명히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겁니다. 어느 종목은 올라가는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어느 종목은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는 종목이 이제는 발생될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 특히 이슈가 있고 정확한 재료, 더불어서 실적까지 좋게 전망되는 종목이 올라간다, 양봉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빠르게 붙어서 짧게라도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오는 전략, 홀딩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바이앤셀 전략으로 다음 주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옵션 만기 이전에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대표님은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될 테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디까지가 하락이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주봉 좀 차트를 좀 올려놨고요. 또 추세선을 그어봤거든요. 상단 추세선과 이제 하단 추세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상승으로 돌리기는 어렵고요.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매도 관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현금 확보를 말씀드렸고 현금도 100%를 갖고 계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이 끝이 안 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이 멈추려면 저는 1900도 깨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00이라는 포인트가요. 2000에서 불과 5%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다는 거죠. 그 끝자락을 완성을 해야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2000선을 이탈을 했거든요. 8월 달에. 작년에는 2000선 2번 이탈을 했고 이번이 이제 3번째. 최근 3년 동안에 2000선 이탈한 게 이렇게 3번이 달성이 됐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2000포인트는 이제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 겁니다. 예전에 1000에서 2000 갈 때는 1000포인트가 콘크리트 역할을 했다. 또 2000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또 2000포인트가 콘크리트다. 그렇게 하지만 2000은 이제는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포인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깰 수 없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도 꽤 계시지만 저는 한번 2000포인트를 깨서 1900까지 깨야만 진정한 하락이 완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두 달 이후에 될 수도 있고요. 그 자리를 완성을 해야만 이제 의미 있게 추세 상승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두 분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감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가 결국에는 2000포인트 이탈을 했네요. 0.95% 빠지면서 1998.13포인트 거래가 마감됐고요. 코스닥 620포인트가 이탈이 됐습니다. 1.05% 급락하면서 615.70포인트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종일 급등세였는데 무려 9원 50전이나 올라가면서 1198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종목 상담을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0019번님의 미래생명 자원이고요. 매수가 3,500원의 비중도 꽤 높습니다. 40%.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손실이 좀 있으신가 봐요? 사실 제대로 된 손절을 할 포인트는 지나갔다고 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래에서 2,500원 선을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뭐 사료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 회사적인 내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증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설 효과가 3분기와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는데 그 전망에 따라서 모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망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수급에 대한 주체가 들어와서 매수를 해줘야지만 올라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모습은 사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제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게 이탈이 되기보다는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봉상이나 월봉 모습을 봤을 때도 현재 바닥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도 2,500원이 계속적으로 지켜지면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2,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든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손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량 손절보다는 2,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전량보다는 절반은 일단은 손절을 해놓고 나머지 잔량만 들고 좀 길게 하반기까지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3,500원까지 바로 올라가기는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 앞에 3,250원 부분까지는 그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는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게 다음 주에 무조건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동평균선들이 하락에서 올라올 때는 지금 5일 이평선을 올라타려고 하고 있는데 5일 이평선을 올라타고 나면 그 다음에는 25일, 20선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타는 모습. 올라가서 저항 맞고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지만 3,250원, 3,400원도 가능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500원이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 축소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비중은 더 이상 확대하지 마시고 잔량 보유하신 다음에 보유했다가 올라왔을 때 3,400원을 최대 목표치로 놓고 3,4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 싶을 때는 분할로 지속적으로 현금 확보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교체를 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마이크로프렌드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예, 7020번님이고요. 5,760원에 비중 10%. 손실 구간인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네, 마이크로프렌드 종목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프로브 카드라고 하는 특수한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은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특수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5,760원이라는 좀 고점에서 산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잘 탈출하셔야겠다. 이런 모양, 차트 흐름을 보신다 그러면 이런 모양은요. 이 선행 스팬 이 자리까지 5,300원 부분까지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저번에 이제 XIENC를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느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 그림대로 잘 갔어요. 그런 모양의 또 차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760원 이제 매수가가 있으신데요. 지금 자리에서 한번 비중을 좀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5,300원대 매도를 하시는데 5,300원대 매도했을 때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하셔야겠죠. 지금 4,900원 또는 4,8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5,300원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프렌드에 대해서도 지금 차트상으로 말씀을 또 잘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카카오 들어와 있습니다. 7790번님께서 13만 5천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카카오는 흐름이 최근에 그나마 괜찮잖아요. 카카오는 뭐 흐름은 괜찮았는데 매수 포인트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 되겠고요. 월봉 차트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월봉 차트는 뭐 저가를 올리는 부분도 있고 고점은 같거나 조금 내려오는 뭐 수렴의 형태는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기술적인 분석이긴 한데 일단은 뭐 추세적인 상단 부분에서 저항을 막고 눌림 자리에는 있습니다만 이 기업도 뭐 AI에도 있고 카카오뱅크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쪽에서 이슈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모습은 좀 그려볼 수 있겠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은 좀 포착은 할 수 있습니다만 기관에서의 뚜렷한 매수세는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카카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도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은 외국인보다도 이쪽 기업은 기관에서 큰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관의 매수세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고요. 매수 포인트가 13만 5천원이면 단기 고점 자리입니다. 고점 자리에서 돌파가 될 것으로 기대 돌파 매매를 보신 것 같은데 이러한 기업들은 돌파 매매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기업이 되겠는데 매수 포인트가 좀 아쉽지만은 아래에서의 지지는 그래도 잘 받아줬습니다. 12만 5천원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단기적인 박스 모습에서의 반등을 현재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동평균선은 살짝 꺾이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박스 형태를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크게 이탈하기보다 위에서 잔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다시 한 번 더 13만 5천 매수가는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보다는 차라리 13만 5천 원에서는 매도를 하고 그 다음 다시 내려왔을 때 박스 하단 12만 5천 원, 12만 원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 차라리 카카오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요 아래 저가 매수로 다시 들어가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다음은 3603번님의 솔브레인입니다. 여기까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7만 4천 원의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7만 4천 원 좀 고점에 사셨는데요. 예. 네, 솔브레인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불화수소 관련주잖아요. 또 일본의 기술수출 규제에 관련해서 반사 이익주이기도 하고요. 솔브레인, 뭐 후성, 제가 추천했던 램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주식인데요. 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는데요. 좀 계속해서 최근에 보면은 고점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추세선 보이시죠? 이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 상단 추세선이 또 저항이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그어보시고 이 추세선을 맞는 부분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 저점에서 잡으면서. 근데 추세선을 넘어가면 전고점에 83,000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추세선 상단에서 매도 또는 눌려주면 또 매수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매수하셨던 그 매수가는 넘어설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또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마테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결국에 코스피 2,0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한 주간의 악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으로 이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주간의 이벤트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방송되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에 대한 대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